안녕하십니까. 전경호학과 1호학번 손채훈입니다. 텀 프로젝트 2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목차로는 메모리 반도체의 슈퍼사이클과 치킨 게임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FET, 그 다음에는 차세대 반도체에 대한 오피니언 순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먼저 메모리 시장에서의 사이클을 보면 1986년부터 1995년까지는 PC 수요가 증가하면서 상승 사이클이 나타났고 2002년부터 2007년까지는 스마트폰 디지털 카메라 확산으로 낸드를 사용한 SD카드의 수요가 급성장하면서 나타났습니다.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고 2016년부터는 스마트폰 수요 기저나 자율주행 차량, 인공지능 등의 반도체 수요가 증가하면서 나타났는데 즉 상승과 하락을 반복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99년도부터 전체적으로 보자면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크게 상승한 것을 알 수 있는데 슈퍼사이클이란 긴 주기 동안 지속되는 성장과 수요의 증가를 나타내는 현상입니다. 반도체에서는 D램 가격이 크게 오르는 시장에 따라 슈퍼사이클로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슈퍼사이클은 원래 원자재 시장에서 유래된 용어입니다. 원자재 값은 1998년부터 10년 넘게 크게 상승했는데 중국, 인도와 같은 신흥국의 급성장으로 원자재의 수요가 크게 늘었기 때문입니다. 원자재 시장의 사이클은 주로 20년 정도로 보는데 1970년대 오일 쇼크에 슈퍼사이클을 누리고 이후 극심한 조정기를 거쳤습니다. 마찬가지로 반도체 시장도 약 20년간 긴 상승을 거쳤기 때문에 이 흐름을 따른다면은 긴 하락기를 예상해 대비해 두어야 할 것으로 봅니다. 반도체 시장의 치킨 게임은 크게 세 번으로 나뉘는데 왼쪽 그림부터 첫 번째입니다. 1960년대 미국 반도체 산업은 1980년대 초반까지 업계 선두를 유지하였는데 1970년대 초 최초로 D램을 개발하고 상용화하면서 시장을 장악했습니다. 1974년 그 점유율은 90% 가까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일본이 산업에 뛰어들었는데 정부의 지원이 시작됨과 함께 투자를 하면서 수율이 미국보다 압도적으로 높아졌고 그로 인해 가격 경쟁력을 갖추게 되면서 1980년대엔 일본이 D램 시장을 장악하였습니다. 두 번째로는 1992년 인텔이 세계 반도체 시장 1위를 빼앗고 이후 지속적으로 여러 일본 반도체 기업들의 순위가 떨어졌습니다. 삼성이 1974년에 다른 나라에 비해 늦게 반도체 사업으로 뛰어들었는데 일본이 가격 경쟁력을 기반으로 견제하였습니다. 하지만 1992년 삼성이 최초로 64MB D램을 개발하였고 일본의 기술 수준을 뛰어넘기 시작했습니다. 2002년에 이르러선 삼성이 2위에 올랐습니다. 그리고 PC가 상용화되면서 값싼 D램이 필요한 시기가 왔지만 일본이 고성능 제품만 고집하였고 이로 인해 격차가 더해졌습니다. 그리고 2007년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 등 주요 D램 기업들이 생산량을 대폭 늘리면서 시작됐는데 D램 과잉 공급으로 인해 가격이 폭락했고 후발주자를 견제하기 위해 골든 프라이스 전략을 펼친 것으로 분석합니다. 이는 원가 경쟁력을 보유한 회사가 공급량과 공급가를 조절하는 방법입니다. 약 2년간 지속되었고 가장 먼저 독일의 키몬다 회사가 무너졌습니다. 마무리 이후엔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세계 메모리 시장 점유율을 56.4%까지 끌어올리면서 승자가 되었습니다. 세 번째로는 곧이어서 1년 후에 다음 치킨 게임이 시작되었는데 2010년 후반에 낸드 플래시 수요가 증가하면서 상위 기업들이 공격적인 투자를 진행했고 메모리가 하드디스크에서 낸드 플래시를 적용한 SD로 바뀌던 시기였습니다. 대규모 투자로 인해 다시 과잉 공급이 나타나 가락이 하락했고 낸드 플래시뿐만 아니라 D램까지 가격이 하락하면서 일본의 마지막 D램 기업이었던 엘피다가 무너지며 치킨 게임이 마무리되었습니다. 다음은 FET의 동작 원리에 대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FET는 전압을 걸어 생기는 필드 이펙트를 이용해서 전류의 흐름을 제어하여 동작하는 트랜지스터입니다. FET는 당극성 트랜지스터로 메이저 캐리어 한 가지에 의해 동작이 되며 JFET과 MOSFET 두 가지가 있습니다. 다음에 N채널 JFET을 보면 통상적으로 드레인 단자는 플러스 전압을 걸고 게이트 단자는 마이너스 전압을 걸어 사용하는데
게이트 소스는 리버스 디렉션 다이오드와 같은 형태가 되고 전류가 거의 흐르지 않게 됩니다. 게이트 전압이 없다면 전자의 이동이 제한되지 않아서 드레인 전류는 최대값을 갖게 됩니다. 그러나 게이트 전압이 걸리면 필드 이펙트에 의해 양쪽의 P형 영역 주변으로 디플리션 영역이 형성되어 드레인 전류의 흐름을 방해합니다. 오른쪽 드레인 커브를 보면 이 일정 영역에서 선형적인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이때 FET가 저항으로서 동작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게이트 전압에 의해 형성된 디플리션 영역에 의해서 최대로 이동할 수 있는 전제의 양이 제한되므로 드레인 전압이 증가함에 따라서 포화되어 드레인 전류가 일정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핀치오프 전압은 게이트 전압과 부호가 반대이고 크기가 같은데 이는 양쪽의 디플리션 영역이 만나는지 아닌지를 나타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두 영역을 구분짓는 포인트가 핀치오프 전압입니다. 쉽게 보자면 스위치가 핀치오프 전압을 기준으로 온오프 되는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모스펫은 디모스펫과 이모스펫이 있고 둘 다 게이트 전압이 걸리지 않은 상태라면 기본적으로 디모스펫은 항상 채널이 열려있는 스위치 온 상태로 드레인 전류가 최대가 되고 이모스펫은 항상 채널이 닫혀있는 오프 상태로 드레인 전류가 거의 흐르지 않습니다. 디모스펫은 특성 곡선을 보면 게이트 전압을 마이너스로 걸었을 때 J팹과 같이 동작하지만 다른 점은 플러스 전압을 건 경우에 디플리션 영역을 확장시켜 드레인 전류를 증가시키는 이모스펫으로 동작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 임계 전압 VT는 J팹에서 핀치오프 전압과 같이 온오프의 기준값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이모스펫은 게이트 전압에 플러스 값을 걸어 게이트와 근접한 P형 영역을 밀어내어 임계 전압을 넘어서면 N채널을 형성해서 드레인 전류가 흐르게 됩니다. FET는 플래너 팻을 시작으로 핀팻, GAA 팻 순으로 변화되었는데 플래너 팻은 이전에 봤던 J팻이나 디모스팻, 이모스팻이 대표적입니다. 그러나 전류 조절과 누설 전류의 문제로 인해 평면 형태에서 3D 구조를 가진 핀팻과 GAA 팻으로 개발되었습니다. 세 가지 모두 채널의 디플리션 영역을 조절해서 전류를 제어하는데 플래너의 경우 그 디플리션 영역을 조절할 수 있는 면이 1개이고 핀팻은 2개이면 GA는 4개의 면으로 제어가 가능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핀팻과 멀티게이트에 관해 설명되어 있는 책을 참고하였는데 핀팻을 보면 채널이 길게 올라와 양방향에서 게이트를 통해 캐리어를 제어하기 때문에 기존 모스펫 구조보다 더욱 스케일 다운이 가능해집니다. 핀팻에 관한 연구 결과로는 실리콘 두께가 줄어들면서 모빌리티 제한이 10나노미터에 가까워지면서 최대치가 되고 5에서 10나노미터의 범위에서는 다시 감소한 뒤 3나노미터 근처에서는 다시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즉, 핀팻의 최적의 모빌리티 값을 가지는 실리콘의 두께가 약 10나노미터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스케일이 더욱 줄어들면서 핀팻의 구조로는 어려워졌고 그로 인해 다음 기사를 보면 삼성에서 5나노미터 미만의 공정에서 핀팻이 아닌 GAA 구조를 도입했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GAA 관해서는 다음 논문을 통해 설명을 하겠습니다. 이 논문은 일렉트로닉스 저널에 22년도에 게재된 논문으로 임팩트 팩터는 2.9입니다. GAA 나노시트 팻의 다중 임계 전압, 하부 다이일렉트리스 분리 기능과 채널의 디바이스 전체에 미치는 영향 등에 관한 내용을 다룹니다. 현재 GAA 팻은 나노와이어 형태와 나노시트 형태로 구분이 되어 있는데 여기서는 나노시트 구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구조에는 STI, 소스 드레인 에피탁시, BDI, 하이K 올 어라운드 메탈이 있고 이 중 BDI와 게이트와 소스 드레인 간의 분리 같은 기능은 GAA 나노시트 팻에서만 나타나는 특징입니다. 오른쪽 그림은 세부적인 구성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나노시트에서 왼쪽에 팻핀 형태로 되어 있으면 오프스테이트 전류와 유효 커패시턴스가 증가하는데 BDI를 통해서 분리를 하고 이를 개선을 시켰고 그 결과에 대해서는 오른쪽 그림에 나타나 있습니다. A에서는 BDI가 PTS보다 낮은 누설 전류를 갖는 것을 보이고 B에서는 BDI가 DIBL 현상이 더 낮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C에서는 BDI 레이어의 유무에 따라서 전력 성능의 차를 나타냅니다.
즉 BDI가 트랜지스터의 성능을 크게 향상시키는 것을 보여줍니다. 다음 그림을 보면은 TEM을 이용해서 나노시트를 측정했는데 세로축 두께는 일정한 상태에서 가로의 길이에 따라 홀 모빌리티가 다른 것을 보여줍니다. 오른쪽의 그래프를 보면은 이 나노시트 가로축의 길이가 짧을수록 이동도가 감소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기존 나노시트의 구조의 성능을 개선하였다는 결과를 보여주지만 GA 구조 자체의 셀프 히팅 이펙트와 기계적 안정성의 문제는 해결되지 못하고 남아 있습니다. 차세대 반도체로 가는 길에는 스케일과 성능의 문제가 가장 큰데 본 논문에서는 2G 트랜지스터에서의 재료 중 몰리브덴 이황 화물, 그래핀, 인듐 선화물 등과 같은 다양한 재료의 가능성을 조명하고 있습니다. 결국 스케일을 더 줄이는 방법보다는 재료적 특성을 활용하는 것이 더욱 빠른 길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은 출처와 참고 문헌입니다. 이것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